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도로 시장의 반등을 저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종합지수가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이런 자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봉을 못 내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이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거래가 없을 텐데, 금요일도 뭐 반장밖에 안 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일은 온전히 우리나라 증시와 그 주변 환경이 반영되는 그런 하루가 될 텐데, 오늘 이번 주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좀 커지는 큰 양봉이 좀 나와줘야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금 증시 체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코스닥까지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이게 사고 싶어서 국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본인들이 맞춰놓은 목표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12월 달까지 목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요게 한 15.4%입니다. 여기 좀 모질라거든요. 요거 맞추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낙폭이 깊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연기금은 국내 주식은 다 팔고 싶고 해외 주식은 사고 싶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수익률이 해외가 더 좋다라는 걸 국민연금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니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다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셀코리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의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래소 시장의 비차익, 요거는 순수하게 선물과 연계가 되지 않는 이 차익 거래. 요거는 선물 거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선물이 뭐 저평가되면 매수하고, 거래소가 이제 주식이 저평가돼 있으면 이제 매도하고 이런 차익 거래인데, 이거는 비차익은 순수하게 요거랑 상관없이 선물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주식만 매매했다라는 건데, 비차익 거래가 계속해서 1,400억, 800억, 뭐 2천억 계속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5천억도 매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뭐래도 셀코리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매도가 가장 크죠. 오늘도 1870억. 삼성전자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의 음모론처럼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일부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매도한다라는 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매도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비차익 거래로 650억, 최근에 2천억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해주고 있다. 수급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노려줘야 돼요. 당국에서 하든 여당에서 야당이든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장은 벌써 지났습니다. 이거는 뽕을 맞아야 돼요. 이건 마약 성분 맞지 않으면 쉽게 반등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신청을 했죠. 이전 확장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요게 처리하는 기간을 보면 한 4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면 45일이니까 딱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된다라고 나오면서 오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상당히 좀 올랐죠. 일단 뭐 유가증권 상장을 하는 이유는 코스피 200을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와서 안정화를 꾀한다라는 회사의 부양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전체에서는 4%고요. 코스닥 150이라고 이걸로 이제 매매를 하잖아요. 기관들이 150 기준으로는 거의 한 9% 정도 차지합니다. 9%. 코스닥 150에 9%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나간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알테오젠, 그밖에 에코프로, 나머지 종목들이 패시브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빠지는 만큼 알테오젠 제일 많이 유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LB, 리가켄바이오 이런 순서대로 비중에 맞게끔 유입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기 만약에 1월 말이나 2월 초에 결정이 나서 이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자금이 일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계속 양음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84만 주 많이 줄었고요. 거래량 준 거는 좋은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런 박스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박스권의 기간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트레이를 한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박스권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평단가를 낮춰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식을 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박스권 모습이 약 한 달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나쁜 게 없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만약에 4% 이하로 떨어졌다, 상당한 바이오 섹터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가 대신 많이 올랐죠. 6% 정도 올랐고 120일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의 수급을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연두색선이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연기금이 매도하면 떨어지는 주식이 바로 한올바이오 파마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연기금이에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할 때는 좀 올라가고 이렇게 매도할 때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하는 시점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매수로 돌아서서 얼마큼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연기금이 샀다 팔았다 약 한 1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매매 동향, 특히 기관의 매매 동향을 주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미노반트 관련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수출을 2016년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노반트가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제 5.7% 상당히 큰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올랐고, 시간의 2%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애프터마켓에 별로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아무튼 짱대 양봉이 나왔다는 점이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상승하게 된 배경이다.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최근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NH증권이 나왔는데 역시 미국의 이미노반트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다. 그래서 바이오 중에서 최선호주로 뽑는다라고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계열의 최고 신약, 베스트 인 클래스, 잠재력이 큰 품목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다. 바이오 분야에서 최선호주를 뽑는다라고 한승현 연구원이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여의도에 그 바이오 애널이 없어요. 대학 바이오 애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직하고 해가지고 별로 없어요. 키움에 언니 하나 있는데 그렇게 썩 유명한 여직원은 아닌 것 같고, 한승현 마찬가지. 그나마 조금 엄민용 애널이 좀 현업에 좀 있다가 온 사람이라 조금 믿을만 하고요. 아무튼 여의도 쪽에 바이오 애널이 없다라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오늘도 금리 인하를 하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과거 집권에서 보면 계속 금리를 떨어뜨렸어요. 금리를 떨어뜨리고 유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를 막는 이유는 자기 때 해라, 왜 내 임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게 문제라 가지고 파월한테 뭐라 그런 거지. 자기도 분명히 계속 금리 인하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한올의 자가면역 치료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그 25년 내년 3월 1분기 안으로 임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임상 발표 전에 전과 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내년에 많은 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장증, 계속 적응증을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임상에서 성공하면 거의 20에서 30가지 정도의 임상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적응증으로 확대해 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나온 이 기전 가지고 많은 임상을 계속해서 해가지고 제2의 키투르다처럼 매출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과거에 키투르다의 전략이죠. 뭐 그거 이랬잖아요. 키투르다 하나 가지고 다른 것과 같이 병행요법을 같이 써가지고 그래서 전체 시장을 엄청나게 먹어가는 40조 시장이 된 게 바로 한 가지 기전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기전을 다 들어가니까 병행요법으로 들어가든 뭐 단일요법으로 들어가든 그래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 매출을 냈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올바이오 파마의 기술력 역시 이렇게 한번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이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과에 관련된 그 적응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게 보는 거지 한 가지만 딱 성공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기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호주라고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상당히 많은 자가면역 질환이 거의 뭐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적응증을 해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임상 1분기에 나오는 임상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천천히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선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즌이 내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 정도면 지금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충분히 이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빠지면 제가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사이클을 보고 매매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가 흔들림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ETF죠. 세배 ETF인데 S&P의 바이오주의 세배 ETF, 라브라고 하는데, 라브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상당히 많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 이 정도밖에 반등을 안 했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바이오 섹터들은 이 정도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금리가 올라가서 영향을 받았는데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은에서도 또 추가 금리가 나왔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할 수도 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도드라진 섹터에서 제 1번이 바로 바이오죠. 바이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뭐 부동산, 건설, 리츠, 이제 2차 전지도 들어가고요. 장치 산업인 자동차, 뭐 증권주건 금리 인하되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올라간다. 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금리 인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 1번이 바이오예요. 이 정도로 바이오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벽헌 금감원장이 경기 하방이 좀 상당히 위험하고 일부 기업이 잠재력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달라 요즘에 롯데그룹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롯데케미칼의 적자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3분기까지만 거의 7천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4분기 가면은 거의 1조 원의 적자가 날 거예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은 중국의 소비랑 갈려 있거든요. 중국의 소비가 죽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속의 이 업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는 롯데타워, 이거 아시죠? 시그니엘 롯데타워를 담보 제공을 해 가지고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물론 롯데는 부동산 부자가 있는 건 맞습니다. 워낙 이 잠실에다 수혜를 많이 받았고 롯데칠성부지도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짜 기업들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롯데마저도 이렇게 대기업인데 상당히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롯데쇼핑도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니까 자산 재평가를 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자산이 과거 대비 좀 올라갔으니까 자산 규모를 올리는 재평가를 해가지고 위기설 재무 구조만 바꿔놓겠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자산 재평가를 해서 담보 비율을 올려가지고 버텨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롯데그룹은 히케코 회장이 상당히 무차입 경영으로 유명했던 분인데 그 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나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 빠그러졌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투자는 족족 실패했고 중국 가가지고 롯데 완전히 사드 때문에 또 그때부터 시작됐고 모든 사업을 했는데 모든 사업이 다 사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롯데그룹 치고 지금 잘 되는 게 없잖아요. 딱 롯데 하면 떠오르는 게 요즘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롯데그룹이 최근 들어서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롯데 같은 대기업이 이 정도면 또 다른 작은 기업들은 더 하청업체도 많이 있잖아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위기를 좀 조금 빨리 해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증시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백현이 상법 개정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상법 개정할 바에는 차라리 자본시장 개발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합리적으로 하겠다. 아무래도 상법 개정을 좀 대기업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실 법은 요게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 이제 야당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뭐안 되니까 차라리 상법 개정을 하자라고 이제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당에서는 상법 개정은 안 되고 차라리 자본시장법을 고치는데 이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대주주들이 싫어하는 거를 해야 주주들이 이익이 받는 거죠. 왜냐하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대주주들이 이익을 봤으니까 당연히 대주주들이 싫어하는 걸 해야 주주들이 이익이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상법 개정을 먼저 해야죠.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앞잡이라고 봐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하면은 뭐 누가 뭐 사모펀드 좋은 일 시킨다고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들을 그동안 괄시했던 주주들을 살려야죠. 그죠? 왜냐하면 다 대주주만 좋은 일 시켰잖아요. 지금까지. 이거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반대하면은 주주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죠. 그래야 외국인들도 들어오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가지고 무조건기를 막든지 아니면 상법 개정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들 다 떠나가고 지금 뭐 아프리카만큼의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대 놔두면은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해가지고 어려운 나라인데 일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휘저어버리면은 우리나라 뭐 순간이에요. 원래 조지 소로스라는 되게 뭐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하는데 이거 이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온 거 아닙니까? 그죠? 태국 한번 건드려봤는데 태국 바트와 망가졌지. 이거 뭐지? 한국 한번 건드려봤는데 한국도 후쑥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IMF 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의 모든 시설이나 헐값에 부동산에 다 가져갔습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IMF잖아요. 이게 솔직히 IMF가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IMF를 무슨 2년 만에 졸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이 헤지펀드 이 소로스한테 당한 건데 이번에 재무장관이 누구라고요? 이 소로스 쪽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 망가뜨리는 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저렇게 파는 이유, 그거는 한번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슨 뭐
HBM이 어쩌고 저쩌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예. 이게 왜 이렇게 팔거나 왜 이렇게 파는지 예 이거는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대응 방안은 뭔지 나라에서 지원해 줄 건 뭔지 지원할 건 지원해 주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보부터 시작해서 줄줄 사탕이잖아요. 한보 무너지는 순간 그냥 딱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PF가 옛날 그 춘천 강원도지사 예 김진표인가요? 예. 그 인간 때문에 또 저기 레고 사태다 터져 가지고 엄청나게 또 큰 재난이 오는 거를 예 가뜩이나 힘들게 막아 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직 도사리고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예 부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다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요거 터지는 순간 또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반도체도 칩스법 때문에 힘들고 2차 전지도 IRA 때문에 힘들고 철강도 힘들고 화학도 힘들고 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 시간에. 이게 뭐 조선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옛날 저가 수주 해 놓은 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예. 저가 수주 해 가지고 덕후가 없어 가지고 새로 못 받는단 말이야. 너무 비싼 값에 받고 싶은데 예 옛날에 저가 수주 다 해놔 가지고 예 그다음에 점유율이 뭔지 예. 수익이 돈이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대외 변수가 좀 영향을 덜 받는 예 뭐 렌터라든가 내수주 있죠? 게임이라든가 오늘 NC소프트 좀 오늘 올라가던데 그리고 제약 바이오라든가 예 하여튼 조금 대외 변수에 좀 그 영향력이 덜한 종목들 예 이런 섹터들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요. 맨날 잡주들이라고 하는 것들 막 금세 올랐다가 또 금세 빠졌다가 예 금세 올랐다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사면 불려요, 사면. 이런 시장에서는 예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일부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조금 이제 큰 돈으로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아니면 하루 다음날 팔아보는 그런 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 정도의 자금들이 왔다 갔다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당하지 않게 중심을 잡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심을 잡고 매매하면 흔들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들로 편입을 해놓고 있으면 그렇게 걱정이 되질 않아요.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